오늘은 요즘 많이 떨어진 리츠 ETF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TIGR 리츠부동산 인프라, KODX 한국부동산 리츠 인프라. 이름만 봐도 아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왜 빠졌는지, 금리가 더 오르면 얼마나 더 빠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반영됐으니 괜찮다는 말이 맞는 말인지. 이 세 가지입니다. 소식도 나오지만 소식 자체보다는 그 소식이 말하는 의미에 집중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숫자들을 보겠습니다. TIGR 리츠부동산 인프라 현재가가 4,250원입니다. 1년에 받는 분배금은 396원입니다. 이걸 나누면 9.32%가 나옵니다. 이게 시가배 당률입니다. 지금 이 ETF를 사면 1년에 9.32%를 분배금으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지금 4.25%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입니다. 보통 이 둘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0.5에서 0.8%p 정도가 정상 범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1.75% 차이가 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채권시장이 앞으로 기준금리가 더 오를 거라고 미리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리츠 가격이 금리와 연동되는 이유를 한 가지 비유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매년 400만원씩 임대료를 받는 건물을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건물이 얼마짜리냐를 따질 때 결국 이 400만원이 얼마나 매력적이냐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금리입니다. 은행 금리가 1%일 때는 400만원짜리 수익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러면 건물 가격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은행 금리가 10%가 되면 굳이 건물을 살 이유가 없으니 건물 가격이 내려갑니다. 리츠도 똑같습니다. 매년 받는 분배금을 금리로 나눈 것이 적정 가격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분모가 커지니 가격이 내려갑니다. 금리가 내리면 분모가 작아지니 가격이 올라갑니다. 수식으로 쓰면 PD 나누기 I입니다. 현재 숫자를 넣으면 396원 나누기 9.32%, 즉 4,249원이 나옵니다. 지금 시장 가격과 거의 일치합니다. 앞에서 말한 공식에는 사실 생략된 게 있습니다. 분배금이 앞으로도 영원히 396원으로 고정된다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분배금이 조금씩 늘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격이 더 높아져야 합니다. 매년 2%씩 분배금이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계산상 가격이 5,410원까지 올라갑니다. 지금보다 27% 높은 수준입니다. 반대로 분배금이 줄어드는 추세라면 가격은 더 낮아져야 합니다. 리츠 ETF 상위 비중에 있는 맥쿼리 인프라가 하남 데이터센터를 완전 가동하기 시작하면 분배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기에 얘기를 드립니다. 이번엔 두레이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금리가 1% 오를 때 가격이 얼마나 빠지는지를 나타내는 숫자가 두레이션입니다. 즉 가격을 금리에 대해 미분하는 식으로 구합니다. 리츠의 현재 두레이션은 약 10.7년입니다. 10년 국채의 두레이션은 8에서 9년 수준입니다. 리츠가 오히려 장기 국채보다 금리에 더 민감하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저금리일수록 같은 금리 인상에 훨씬 더 크게 충격을 받습니다. 2021년에 금리가 거의 0에 가까울 때 인상이 시작됐을 때 리츠가 30에서 40% 급락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은 이미 높은 편이라 그때보다는 충격이 작지만 그래도 금리 인상 시 10% 넘는 하락은 충분히 계산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숫자로 보겠습니다. 가장 단순한 가정부터 시작합니다. 분배금은 변하지 않고 금리만 오른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지금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25bp 오르면 TIGR 리츠부동산 인프라는 4,108원이 됩니다. 3.3% 하락입니다. 50bp면 4,004원 5.8% 하락, 100bp면 3,811원으로 10.3% 하락, 150bp면 3,636원으로 14.4% 하락입니다. 이게 낙관적 시나리오입니다. 분배금이 전혀 줄지 않는다는 가정이거든요. 현실에서는 금리가 오르면 분배금도 같이 줄어드는 경로가 있습니다. 리츠가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건물을 샀다면 금리가 오를 때 이자 부담이 늘어납니다. 이자가 늘면 남는 돈이 줄고 그게 분배금 감소로 이어집니다. 가격을 결정하는 공식에서 분자인 분배금과 분모인 금리가 동시에 나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중 충격입니다. 표에서 보면 50bp 인상의 분배금 8% 감소까지 겹치면 하락폭이 17.6%로 커집니다. 150bp 인상의 분배금 15% 감소까지 더해지면 2,834원으로 지금보다 33% 넘게 빠집니다. 물론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가능성 자체는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쓴 공식에는 실제로 생략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걸 알면 어느 방향으로 가격 판단이 달라지는지 보입니다. 첫째, 분배금 성장입니다. 공식은 분배금이 영원히 고정된다고 봤는데 실제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건 가격을 올리는 요인입니다. 둘째, 리스크 프리미엄 변동입니다. 투자자들이 리츠 섹터를 얼마나 위험하게 보느냐가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JR글로벌 리츠 같은 사태가 터지면 섹터 전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가면서 가격이 내려갑니다. 이건 금리와 무관하게 작동하는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선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셋째, 차입 구조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이중 충격 경로입니다. 리츠가 차입을 많이 할수록 변동금리 비중이 높을수록 분배금이 금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넷째, 자산 청산 가치입니다. 맥쿼리 인프라처럼 각 자산마다 만료 시점이 정해져 있는 경우 만료 때 받는 청산 수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공식에 빠져있기 때문에 KB증권 목표주가 15,000원이 공식 계산값보다 훨씬 높게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반론을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국고채 10년물이 이미 4.25%까지 올라와 있으니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은 이미 반영된 것 아니냐. 그러면 실제 인상이 와도 가격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 주장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인상폭이 시장 예상 범위 25에서 50bp 안에서 끝나야 합니다. 추가로 리츠 부실 사태 같은 신용 이벤트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배금이 줄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성립해야 선반영 효과가 가격을 보호해줍니다. 반대로 인상폭이 예상을 넘거나 리츠 부실이 추가로 나오거나 실제로 분배금이 깎이는 공시가 나오면 선반영 효과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특히 분배금 감소는 인상 이후 3에서 6개월 뒤에 공시되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해서 리스크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아래 네 시나리오를 보면 선반영이 완전히 실현되면 가격이 보합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 조건이 모두 충족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이 분석의 결론입니다. 역사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2021년 말 기준금리가 1%이고 국고채 10년물이 2.1%였을 때 TIGR 리츠 부동산 인프라 가격은 6,200원이었습니다. 그 이후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가격이 4,100원에서 4,200원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기준금리가 3.5%까지 오른 시점의 저점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기준금리는 그때보다 낮은 2.5%인데 가격은 비슷하게 4,250원입니다. 이게 이상합니다. 왜 이럴까요?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분배금이 그때보다 줄었거나 투자자들이 리츠를 더 위험하게 보고 있거나 둘 다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2022년 저점과 가격이 같으니 지금이 바닥이라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래 밸류에이션 비교를 보겠습니다. 지금 공식으로 계산하면 4,249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KB증권 목표 주가는 15,000원입니다. 이 차이는 공식에서 생략된 부분들, 분배금 성장이나 자산 청산 가치 같은 것들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공식 계산값이 낮게 나온다고 해서 그게 곧 적정 매수 가격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를 네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리츠 가격은 채권과 같은 구조입니다. 분배금을 금리로 나눈 것이 가격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수식의 직접적인 귀결입니다. 그리고 리츠의 금리 민감도는 장기 국채보다 오히려 높습니다. 둘째, 지금 가격은 싸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저점과 가격이 비슷하지만 그때는 기준금리가 3.5%였고 지금은 2.5%입니다. 가격이 같은데 금리가 낮다는 건 분배금 감소나 리스크 프리미엄 확대가 이미 반영됐다는 뜻입니다. 셋째, 선반영은 조건부입니다. 금리 인상 기대가 장기물에 미리 반영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프리미엄과 분배금은 별도로 움직입니다. 이 두 가지 리스크는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도 남아있습니다. 넷째, 상방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피벗으로 전환하고 맥커리 인프라 분배금이 회복된다면 가격은 10에서 27% 이상 상승할 수 있습니다. 방향성은 결국 금리 경로와 분배금 회복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가